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오늘 밤 뉴욕에서 SK하이닉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공모가는 $149, 조달 규모는 약 40조 원입니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와 2019년 사우디 아람코를 모두 넘어서는 규모로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역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마이크론 역시 375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공모가 확정과 사실상 몇 시간 차이로 거의 동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대형 이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분석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내 본주, 가격에 미칠 영향까지 팩트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확정된 핵심 수치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ADR 한 주당 $149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된 총 조달 규모는 약 $265억, 원화로는 약 40조 원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바의 $250억 아람코의 $256억 모두 추월하며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7배를 기록했고 청약계금으로만 무려 260조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상장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 현지 시간 7월 10일 정규장, 즉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SKHYV라는 코드로 조건부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 SKHY라는 정식 코드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정규 거래에 돌입합니다. 참고로 이 40조 원이라는 수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가 변동에 따라 $245억에서 $294억 사이를 오가며 추정치가 흔들렸으나 오늘 최종 수치로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국내 본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DR과 본주는 동일한 회사의 주식이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펀저빌리티, 즉 상호 교환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완전한 자유 전환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종의 허가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두 시장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가격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장 초기 수급과 전환 규정, 차익 거래 여건, 그리고 향후 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 실제 괴리율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 즉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공통적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반도체 ETF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ADR을 기계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한국 증시에 직접 진입하기 어려웠던 미국 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수요가 대거 유입됩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대로 전환 제한으로 인해 차익 거래를 통한 가격 격차 축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선례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지난 1997년 뉴욕 증시에 ADR을 상장한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ADR이 대만 본주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평균 프리미엄은 21% 수준이며 현재도 약 13%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이번 SK하이닉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 ADR을 대만 본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대로 대만 본주를 새로 미국 ADR로 전환하는 데는 강력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 비대칭적인 공급 구조가 27년간의 프리미엄을 고착화시킨 핵심 요인입니다. 물론 국내 증권가에서는 신중론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초기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TSMC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공급, 제약 구조를 가졌는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TSMC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참고, 지표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새벽 전해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뉴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공모가 확정 소식과 거의 같은 시간, 미국 마이크론은 오는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규모를 기존 $2,000억 $500억 증액한 $2,500억, 우리 돈 약 37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클레이 팹의 콘크리트 타설 일정도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류한 타이밍의 배경에는 더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지목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 CEO는 반기지 않겠지만
나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유치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선두에서 이끌고 있으므로 경쟁사들은 질투심을 느낄 것이고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두 기업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는 마이크론의 단순한 견제 차원을 넘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강력히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메모리 공급망 자체를 미국 영토 내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수년간 총 8,800억 달러, 약 1,326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 거대한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이크론의 주가는 6에서 7% 급등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랠리가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ADR의 초과 청약 흥행 소식이 동반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두 뉴스를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강력한 지속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6.2배, 마이크론은 7배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ADR 상장을 계기로 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의 시각도 종합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차익거래의 한계를 근거로 ADR의 고평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본주를 매도하고 ADR을 매수하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보다는 글로벌 대형 펀드의 포지션에 적합한 제안이라는 분석이 따릅니다. 국내 기관의 경우 KB증권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미국 ADR과 한국 본주가 동시에 재평가되는 TSMC식 선순환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에서 형성된 높은 가격이 실제로 한국 본주로 전이되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 내에서만 겉도는지가 국내 투자자들의 실질 손익을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소 냉정하고 정밀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 중 80% 이상이 ADR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 수급성 매도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항속 고래가 새끼를 낳아 태평양으로 보낸 격이라며 그 새끼 고래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비유로 장기적 관점의 우상향 흐름을 지지했습니다. 손버그 인베스트먼트 역시 한국 시장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글로벌 자본의 마찰 없는 AI 메모리 사이클 투자 기회를 제공한 상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스크 요인 역시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메타가 유유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AI 투자 과열론이 대두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만에 10% 이상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메타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현재 메타는 보유한 모든 컴퓨팅 자원을 전량 활용하고 있다며 과잉 투자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원 임대는 컴퓨팅 단가 상승에 따른 하나의 운영 옵션일 뿐 남는 자원이 있어서 파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의 극단적인 우려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이러한 헤드라인 하나에 반도체 섹터 전체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흐름은 여전하기 때문에 초기 거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에 연동된 130억 달러 규모의 2배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펀저빌리티의 세부 조항이 아직 완전히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매끄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뉴욕 증시 상장은 약 4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라는 명확한 팩트가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TSMC의 선례를 고려할 때 상장 초기 ADR이 국내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높게 거래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이 미국발 프리미엄이 국내 본주 가격의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느냐는 점입니다. 아울러 상장 직전 단행된 미국 마이크론의 375조 원 투자와 미 상무장관의 압박성 발언은 순수한 경쟁을 넘어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치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향후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행보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정규 거래가 본격화된 이후 ADR과 본주 간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며칠 안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ADR 프리미엄이 확산되면서 국내 본주도 같이 반등하고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번 상장이 본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대차 잔고와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어난다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 괴리율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잇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프로필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